지난 2015년 8월 중국 텐진항에 있는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연쇄 화재 폭발 사고. 시아노나트륨, 질산 암모늄 등이 원인 물질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는 천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1984년 인도 보팔시의 살충제 공장에서 발생한 맹독가스 누출 사고는 하루 만에 수천 명이 사망하였고 후유증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어온 화학물질은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발달과 비례하여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신물질 개발로 잠재적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우리의 산업 현장 곳곳에서도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간과했다. 사고는 늘 나와는 무관한 일인 줄 알았는데 반복되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갑자기 공장 이전해서 정신없지? 물품 정리하느라 정신없죠. 그래도 새로 들어온 설비가 많아서 일하기는 예전보다 좋아요. 참 배관 좀 손봐야 될 것 같던데? 아, 그 포장 작업장 말씀하시죠? 보긴 봤나 보네. 제가 지금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처리할게요. 아, 오케이. 그럼 나는 저기 계량 작업장 한번 둘러보고 갈게. 네. 정비 작업 절차서도 준비 안 됐는데 무작정 작업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 작업 시작해볼까? 누구야? 어딨어? 어서 나와!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간과했다. 부대찌개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던데 결혼 준비 잘 돼가? 이게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 그날 시간 되시죠? 이거 당연하지.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갈 거야. 갔다가 오랜만에 영화 한 편 같이 보고 오려고. 잘하셨어요. 꼭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럼. 요즘 이 안전밸브 기능 검사는 잘 되고 있나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반응물의 점성이 높아서 밸브가 고착될 우려가 있거든요. 에이, 우리 공장 설비가 좀 연식이 돼서 그렇지 이때까지 작은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어요. 괜찮아. 에이. 그쵸? 사고는 늘 나와는 무관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뭐야? 영상이 또 새고 있네? 아, 고친 지 얼마나 됐다고. 아, 나 참. 아, 이거 또 플레이지 문제인 것 같은데? 아이, 나 이번에 단단히 장가줘. 어? 어디서 새어나와, 새어나오게. 어떡하지? 반복되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안녕하십니까, 장혜연입니다. 위험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례들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의 사고가 화재, 폭발, 누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물은 잘못 취급할 경우 사업장 내부는 물론 외부의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 함은 상온, 상압에서 대기 중에 산소나 수분과 쉽게 그리고 격렬히 반응하면서 짧은 시간에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 그래서 화재, 폭발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위험물 작업은 이러한 위험물, 그러니까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액체 고체, 인화성 기체,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위험물은 제조, 저장, 취급하는 공장이나 창고,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작업 사고의 대부분은 관리소홀로 발생하며 화재 확산이 쉽고 2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화재나 폭발로 인해 발생한 유독물질은 작업장 근로자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 나아가 환경 생태계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한번 발생하면 그 재해 정도가 심각해서 잘못된 위험물 작업은 중대 산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 작업 중에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면 내가 취급하는 위험물질이 어떤 종류인지부터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위험물질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물 작업 현장으로 가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 주로 재해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위험물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입니다. 각 설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과연 어떤 위험 요인이 숨어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여기 보시면 해당 물질 안내와 함께 화재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위험물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위험 요인입니다. 실제로도 위험물 작업 재해를 분석해보면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누출과 폭발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재해 사례들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화재와 누출, 폭발 등의 다양한 위험 요인이 드러난 사례들이었죠.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재해가 발생했는지 각 사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페인트와 같은 인화성 액체를 다루는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진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인화성 액체에서 나오는 인화성 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페인트 용기인 플라스틱 용기 때문에 화재가 더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을 통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보수작업 절차서에 따라 작업하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합성수지 제조시설 폭발 화재로 여러 사상자가 난 사례였는데요. 소화용수와 함께 페놀이 누출되기도 했죠. 보통 반응성 물질은 취급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면 반응 폭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반응기 냉각과 반응 억제제 투입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 속에 등장했던 작업자가 반응물 점성 때문에
안전밸브 작동 상태를 걱정하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의 말처럼 슬라이딩식 안전밸브의 불완전한 작동도 사고를 부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응 폭주에 대비한 위험성 평가가 부족하였으며 적절한 비상 정지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도 재해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연결 배관 파열로 염산이 누출된 사고였는데요. 잘못된 부식성 물질 취급에 관한 재해 사례였습니다. 우선 설비 유지 보수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누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염산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밸브 보수 작업을 진행한 것이 다량의 누출을 부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례들에서 확인했듯 대부분의 위험물 작업 재해가 손쓸 겨를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부주의한 습관과 안일한 대처로 인해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작업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특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 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되는 사항일 텐데요.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통해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MSDS에는 대상 물질의 명칭, 구성 성분, 취급 주의 사항, 위험성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에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꼭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MSDS 작성과 검토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을 취급할 땐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 시 주의해야 될 점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를 취급할 때는 물 접촉 방지를 위해 완전 밀폐 용기에 저장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주입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해야 됩니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전기기계나 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안 되고요. 특히 밀폐 공간에서 인화성 액체로 스프레이 도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농도가 폭발 하한계의 25%를 넘지 않도록 환기시켜야 하며 스위치와 콘센트 등은 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방폭 인증을 받은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물 취급 시의 주의사항은 해당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요.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와 안전수칙은 반드시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숙지해야겠죠. 그럼 이제 위험물 작업의 안전수칙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수칙.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개인 보호구.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과 상태, 취급 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안경, 장갑, 장화 등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 줍니다. 위험물 작업은 화재 폭발의 위험이 큰 만큼 화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아크, 고온 등을 발생시킴으로써 점화원이 될 수 있는 화기나 기계, 기구 및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정비나 운전을 위하여 화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사전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 비치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리와 같은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배관, 탱크, 드럼 등에 대한 용접, 용단 작업은 반드시 내부의 물질을 제거한 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 제조 및 취급하는 장소에는 건축물의 규모, 넓이,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소화 설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곳 사업장에는 어떤 소화 설비가 있는지 볼까요?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곳이라 유류화재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소화기는 이 같은 유류화재용 외에도 일반 화재용, 전기화재용 등이 있습니다.
발생한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만 실제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겠죠? 평소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하고요. 위험물 작업은 설비의 안전도 무척 중요합니다.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엔 바닥, 벽, 기둥, 지붕 등의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위험물이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 처리를 해줘야 하고요. 배관의 밸브, 스위치, 버튼 등에는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분명하게 표시하여 잘못된 조작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등을 저장하는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엔 누출 확산을 막기 위해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고요. 화학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반응기, 배관 등에서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 압력 이하에서 압력을 배출하기 위한 안전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험물 작업의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위험물 작업은 말 그대로 관리 소홀이나 조그만 실수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한 작업이라는 점,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화약고와 같다는 점,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이었죠. 한 번에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 안전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칙 중 하나인데요. 위험물 작업은 특히나 작은 위험 신호에 한 번이라도 작업을 멈추고 안전수칙을 이행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익숙함과 반복됨 속에 자리한 안전 불감증을 걷어내고 작은 위험 신호에도 즉각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곧 안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조심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실천할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평소랑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작업자가 새로 왔거든요. 여기 오네요. 우리 신입사원. 안녕하세요. 혹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받으셨나요? 특별 안전보건 교육이요? 크레인처럼 위험한 기계로 작업을 할 때는 별도로 16시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 그 교육이요? 현장 투입 전에 4시간 받았습니다. 그럼 12시간은 아직 안 받은 거네요? 아, 그게... 괜찮아요.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받으시면 되거든요. 교육 내용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대한 사항, 화물의 취급, 작업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안전하게 조심해서 일하겠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안내를 통해 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산업 현장에는 불안전한 환경과 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유해 위험성,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수칙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작업의 종류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규정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럼 이런 특별한 교육, 이른바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언제 하죠?
교육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데요.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이지만 4시간 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12시간을 3개월 이내 나눠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장에서 해야 할까요?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를 갖춘 곳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집체 교육, 현장 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죠.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은 크레인 작업, 거푸집 동바리 작업, 맨홀 작업, 로봇 작업 등 38개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8의 2를 참조하세요.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공단의 안전보건자료실 활용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하나요?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합니까? 교육은 사업장 자체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교육 위탁기관을 통할 수 있는데요.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 실시에 대한 확인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변경 교육도 있는데 이런 교육까지 받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위험도가 특히 높은 작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사고의 빈도도 높고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교육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면제 조건은 없나요? 해당 작업의 교육을 받고 6개월 이상 경험자라면 이직하거나 사업장 배치 전환이 되더라도 1년 내에 다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게 될 때는 기준 시간의 절반 이상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동일한 도급이 내 사업장 내에서 소속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같다면 교육의 전부가 면제되는 것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특별안전보건교육에 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인지하시고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하기. 포털 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을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코샤.or.kr을 입력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홈페이지의 통합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보건 자료 및 안전보건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검색창에 지게차를 입력하면 이렇게 지게차 안전 작업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길잡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과 직종의 공정별 유해 위험 요인, 안전 작업 방법, 법령 정보, 재해 사례가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공단에서 발간되는 최신 자료, 인기 자료, 추천 자료 등 안전보건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자료 창고인 안전보건 자료실도 있는데요. 검색 및 단계별 클릭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 검색하기.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손쉽게 손안에서 안전보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한 후 위기 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보세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고 포착, 다국어 회화, 응급조치, 안전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산업 현장의 안전, 스마트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자료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보건 자료실의 주제별 자료에서 안전보건 표지를 클릭해보세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포스터와 표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업종별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과 재해 사례를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정보가 담긴 월간지와 웹진을 발행해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독 신청 시 월간지는 우편으로, 웹 매거진은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포스터 등 각종 자료들을 편하게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바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택배로 받아보는 서비스인데요. 우선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받아보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담아줍니다. 오른편에 담은 자료들 보이시죠? 원하는 자료를 다 담았는지 확인하고 자료의 수량을 조절한 후 배송 신청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장 주소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신청 후 2일에서 3일 이내에 신청한 자료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